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 폭력 논란. 폭력 그 자체도 비난받을 일이지만 힘 있는 부모가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피해자를 힘들게 했다는 사실이 분노를 키웠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들만 그랬을까요? 저희 취재팀은 지난해 1년 동안 학교폭력위원회 처분에 반발하며 제기한 행정소송 판결 133건을 전수조사해봤습니다. 그 결과 학교폭력 가해자들이 행정소송을 어떻게 악용하고 있는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언뜻 생각해보면 학폭 피해자들이 소송을 내야 할 것 같지만 전체의 86%인 117건은 가해자 측이 학폭위 처분이 과하다며 제기한 소송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결과가 뒤집힌 경우는 24%, 4건 중 1건에 불과합니다. 그럼 가해자들은 왜 비용과 시간을 들여 소송전에 나설까요? 최초 학폭위 처분부터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걸린 시간은 평균 428.5일, 1년 2개월이었습니다. 소송을 이어가며 시간을 끄는 건데 그렇게 되면 교내봉사나 서면 사과와 같은 가벼운 징계 기록은 졸업과 동시에 생활기록부에 남지 않고 자동 소멸되게 됩니다. 국수본부장에서 물러난 정순신 변호사도 이렇게 행정소송을 걸어 아들의 학폭 사건을 3심, 대법원까지 끌고 갔습니다. 학폭 관련 소송은 보통 길어도 항소심에서 끝난다는데 저희가 분석한 판결 중에서도 3심 선고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정순신 변호사 측의 대응이 이례적이라는 게 법조계 얘기입니다. 이렇게 가해자가 행정소송으로 시간을 끌면 학폭위 처분이 늦어지는데 그동안 피해자는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가해자가 피해자를 거꾸로 신고하면서 2차 가해까지 벌어집니다. 학폭 피해를 입은 가족을 직접 만나고 왔습니다. 중학교 3학년이던 지난 2017년 당시 학원 통원버스 안에서 동급생들이 보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했던 A씨. 학폭위는 가해 학생에게 가장 가벼운 서면 사과 조치를 내렸고 피해자가 재심을 청구한 뒤에야 접촉 금지 등 추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부산의 한 대형 병원 의사인 가해자 아버지는 고소를 운운하며 피해자를 몰아붙였고 행정소송으로 맞대응했습니다. 가해자 측 소송은 기각됐지만 우울증에 시달리던 A씨는 지난해 군에 입대한 뒤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결국 정신과 입원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학생의 어머니는 살인에 가까운 끔찍한 행동으로 아들의 영혼을 꽃을 꺾어버렸다며 분노했습니다. 판결문 속에서도 이런 사례는 빈번했습니다. 중3 남학생에게 추행을 당한 12살 여학생이 2년 뒤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고등학교에 진학해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가해자는 오히려 퇴학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또 13살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동급생에게 과도를 꺼내 위협하면서 협박했는데 그러고도 전학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내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학교폭력 행정소송 판결문 가운데 성폭력 사건은 19건, 가해자의 평균 나이는 14.3세였습니다. 가해자가 초등학생인 경우가 37건, 중학생 53건, 고등학생 42건이었습니다. 가장 어린 경우는 8살로 가해자 나이도 점점 어려지고 있습니다. 1살 어린 남학생에게 학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당한 15살 B양. 학폭위가 내린 조치는 출석 정지 7일과 보복 금지였습니다. 4개월 뒤 가해자는 B양이 피해 사실을 SNS에 올렸다며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신고했고 졸지에 가해자가 된 B양은 사과문까지 써야 했습니다. B양의 아버지는 학폭위에서 아무 설명도 없어 이의 제기를 하지 못했는데 그 바람에 가해자가 강제 전학 처분을 받지 않아 어제부터 딸과 같은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됐는데도 막을 도리가 없다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이런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가해 학생이 행정소송으로 불복하는 동안 피해 학생을 보호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현재는 학폭위 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 3일간 출석 정지 외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취할 보호 방법이 부족한데 소송이 1년도 넘게 걸리는 현실에서 학급 교체나 접촉 금지 등 피해자와 가해자가 학교에서 마주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피해 가족들은 가해 부모의 맞대응과 소송에 무력해진 상태였습니다. 학교폭력 피해 신고 시 학폭위를 열도록 한 법 취지가 맞학폭위의 맞소송으로 퇴색되면서 학교 현장에서의 교육적 해결은 설 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지난해 내려진 1심 117건, 2심 16건의 학교폭력 관련 행정소송 판결 가운데 86%인 117건이 가해자 측이 제기한 소송이었습니다. 학교폭력을 인정할 수 없다거나 처분이 너무 과하다는 건데 실제로 법원이 이런 주장을 받아들여 결과가 뒤집힌 경우는 24%, 4건 중 1건에 불과했습니다.
그럼 가해자들은 왜 비용과 시간을 들여 소송전에 나서는 걸까요? 전수 분석 결과 최초 학폭위 처분이 내려질 때부터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걸린 시간은 평균 428.5일, 약 1년 2개월 정도였습니다. 학폭위 처분은 가장 경미한 처분인 1호 서면 사과부터 가장 무거운 9호 퇴학 처분까지 9단계인데 이 가운데 사회봉사부터 전학까지는 졸업 후 2년이 지나야 삭제되고 비교적 가벼운 교내봉사 이하 처분은 졸업과 함께 생활기록부에서 삭제됩니다. 만약 집행정지를 신청해놓고 소송을 이어가며 졸업 때까지 시간을 끌면 가벼운 징계 기록은 생활기록부에 남지 않고 자동 소멸되는 겁니다. 앞서 국가수사본부장직에서 물러난 정순신 변호사는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을 3심 대법원까지 끌고 갔습니다. 법조계에선 학폭 관련 소송은 보통 길어도 항소심에서 끝난다며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라고 설명합니다. 최대한 확정 시기를 늦추려고 하는 의도가 명확해 보입니다. 최소 4개월은 더 끌 수 있으니까요. 실제로 대법원이 공개한 지난해 학교폭력 관련 행정소송 판결 가운데 3심 선고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경찰은 아들의 학교폭력과 관련 소송 사실을 인사검증 서류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된 정순신 변호사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SBS 김영래입니다. 재작년 10월 15살 A양은 학원 화장실에서 같은 중학교에 다니는 14살 B군에게 불법 촬영을 당했습니다. 화장실 안에서 뭐 도찰 당했다고 막 울면서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래 볼일 보는데 무슨 소리가 나서 위를 딱 보니까 폰이 이렇게 자기를 쳐다보고 있더래요. 이렇게.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내린 조치는 출석 정지 7일과 보복 금지. 학교에서 가해자와 마주칠까 두려웠던 A양은 심리 상담까지 받았습니다. 4개월 뒤 B군 측은 A양이 SNS에 피해 사실을 올렸다며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신고했고 졸지에 가해자가 된 A양은 사과문까지 써야 했습니다. 아빠가 여기저기 다 알아봐도 걔가 오는 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내 딸내미 눈에서 그냥 닭똥 같은 눈물이 그냥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지난해 학교폭력 행정소송 판결문에서 이 같은 성폭력 사건도 19건이나 됩니다. 신체 접촉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사이버와 관련한 폭력 사안들도 많이 있어요. 오프라인 폭력이 온라인과 결합해서 혼재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고3 남학생에게 추행을 당한 12살 여학생은 2년 뒤 안타까운 선택을 했는데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가해자는 오히려 퇴학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판결문에 나타난 가해자의 평균 나이는 14.3세. 가장 어린 경우는 8살로 가해자 나이도 점점 어려지고 있습니다. 가해 학생이 자기 권리 구제를 받기 위해서 불복하는 동안은 이 학급 교체라든지 접촉 및 협박 금지를 그 재판이 끝날 때까지 계속 할 수 있는 이런 보장 조치가 보호 조치가 된다면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가 미흡한 현실에서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한 해의 판결문은 반성은커녕 부모의 힘에 기댄 소송이 난무하는 우리 시대 일그러진 모습의 자화상이었습니다. SBS 박세원입니다. 중학교 3년 내내 영재원을 다녔던 A씨. 하지만 3학년이던 지난 2017년 3월부터 악몽이 찾아왔습니다. 특목고 입시학원을 함께 다니던 동급생으로부터 폭행이 시작됐습니다. 또 다시 잠들면 또 때려서 또 애가 깨면 모른 척하고 딴 척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가해 학생은 통학버스 안에서 동급생들이 보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피해 학생의 뺨을 폭행했습니다. 심지어는 잠든 피해 학생의 휴대전화를 몰래 꺼내 사적인 대화 내용을 훔쳐보기도 했습니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가해 학생에게 가장 가벼운 서면 사과 조치를 내렸고 A씨 측이 재심을 청구한 뒤에야 접촉금지 등의 추가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그러자 가해 학생 측은 행정소송으로 맞대응하고 나왔습니다. 부산의 한 대학병원 의사인 가해 학생의 아버지는 아들을 건들지 말라며 고소를 운운하면서 피해자 측을 몰아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단 한마디에 걱정, 위로, 미안 이런 말 한마디 없었고요. 이렇게 행정소송까지 한 거 보니까 반성의 기미가 없구나는 거죠. 가해자 측의 행정소송은 기각됐지만 우울증 등에 시달리던 A씨는 지난해 군에 입대한 뒤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결국 정신과 입원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6년간 A씨가 고통의 나날을 보내는 사이 가해자는 과학고를 거쳐 국내 명문대학에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의 영혼에 뭐랄까
살인에 가까운 그런 정말 끔찍한 행동을 해서 꽃을 꺾어버린 건 거죠. SBS 이태곤입니다. 한 로펌 홈페이지입니다. 같은 반 여학생의 신체를 만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전학 조치를 받았지만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해 전학 조치가 취소됐다는 성공 사례를 제시합니다. 교사나 학폭위원 출신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들이 있다고 홍보하는데 실제로 최근 학교폭력 전담팀을 만들거나 전문성을 내세워 홍보하는 로펌이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지난 2012년부터 학교폭력 처분 이력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하면서 입시에 영향력이 커지다 보니 학폭위 심의 결과에 재심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역시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게 학폭위 처분 집행정지 신청입니다. 일단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한 뒤 본안 소송 절차를 진행하는 건데 학생부 기재를 지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악용되는 겁니다. 이런 법률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비용은 만만치 않습니다. 사안에 따라 천차만별이지만 한 로펌 변호사는 학폭위 단계에서만 1,000에서 2천만 원 정도의 수임료를 받는 경우도 있고 대법원 재판까지 갈 경우엔 수천만 원대의 소송 비용이 든다고 전했습니다. 가해자 쪽이 소위 말해서 그 비용을 아끼지 않는 편이죠. 로펌자 붙으면 이제 1,000만 원 단위에서 시작할 겁니다. 또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가 되지 않는 것도 문제인데 지난 2021년부터 시행된 즉시 분리 제도는 최대 3일간만 분리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SBS 하정현입니다. 서울대학교 익명 게시판에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던 학생이 자필 편지를 올려서 화제입니다. 자신을 사범대 학생이라고 밝힌 A씨는 학교폭력 피해자에게 드리는 글이라며 노트에 쓴 편지를 찍어서 올렸습니다. 편지는 학교폭력 가해자가 제대로 된 처벌, 반성 없이 잘 살고 있는 현실에 많은 피해자가 힘겨워하고 있을 요즘이라는 글로 시작했는데요. 자신은 중학생 때 피해를 입었다며 가해자들의 괴롭힘, 방관하는 또래들의 무시, 담임교사의 조롱이 있었고 학교는 지옥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어 견딜 수 없어 학교를 뛰쳐나간 날 자신의 생활 기록부에는 무단 결과로 기록이 됐지만 가해자들은 몇 마디 훈계만 듣고 끝났다고 했는데요. 오히려 가해자가 자살했으면 학교 문 닫았을 텐데 아쉽다라고 했다는 말을 전해 듣기도 했다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잘 살고 있는 정모 씨의 생각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지 하루 만에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학폭 논란을 꼬집었습니다. 그는 폭력에 무너지지 않고 그 다리를 건너온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당신을 언제나 응원한다며 학교폭력 피해자들을 위로했습니다. 현재 이 글에는 수많은 공감 댓글과 함께 학폭 피해를 겪었다는 경험담과 또 응원의 댓글이 달리고 있습니다.